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덧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06시 새벽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도 재밌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으면 좋겠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래요. 날씨도 좋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편하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잠자리가 편해야지 이 컨디션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편안하게 잘 주무셨으리라 봅니다. 이 숙면을 취하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민감한 사람들은 이 숙면 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면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더라고요. 철회장도 상당히 좀 민감한 스타일이라서 쉽게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수면 시간도 짧은데 잠까지 안 자면은 상당히 피곤하죠. 컨디션 제로고 꽝 되는 거야. 컨디션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잠자는 것도 중요하더라고. 아주 편안하게 잘 주무셔야 합니다. 제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의 깊이는 곧 삶의 깊이다. 이 말의 깊이는 곧 삶의 깊이다. 어떤 사람은 그 말솜씨가 뛰어나긴 한데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답니다. 동의하기가 어렵다.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말주변은 없으나 그 말에서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울림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흔히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풍부한 어휘하고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반만 맞는 생각이다. 반만 맞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명료하고 논리적인 듯한데 잘 공감이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어스룩하고 단조로운 듯한데 이 선뜻 동의가 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무게, 이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합니다. 삶의 무게가 다르다. 아무리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하는 기술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요, 그의 태도나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심을 살 뿐입니다. 의심을 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말하는 거 행동하고 좀 뭔가 일치가 된다는 거야. 일치가 안 되면은 거의 사자 되는 거예요. 사자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 방식이 단순하고요, 이 말하는 기술이 변변치 못해도 그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해 주면은 저절로 공감이 가는 겁니다. 공감이 가더라.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그 생각에 깊이가 있다는 것이랍니다. 생각에 깊이가 있다. 그럼 생각에 깊이가 있다는 것은 그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고 싶다면은, 잘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말기술을 먼저 배울 게 아니라 내 삶을 우선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탄탄하게. 뭔가 좀 뼈 때리는 말이네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삶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봅시다. 탄탄하게. 또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뭐 주구장창 떠들어대 가지고 저도 요즘은 어떤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 갤럭시 때문에 난리인데 갤럭시 S23, S23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급 휴대폰 지원금 대란이 벌어졌다네요. 왜 갑자기 또 지원금 대란이야? 신도림, 강변 등 그 휴대폰 집단 유통상가하고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봐요. 이 160만 원 정도 하거든. 이 160만 원에 달하는 삼성 그 최고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를 30만 원대에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대체 뭐야 이게? 근래 보기 드문 거액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다. 그런 건데 보조금 대란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휴대폰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조건을 알리는 글하고 매장 위치를 알려달라 그런 좌표를 요청하는 글이 뭐 난무했다고 하네요. 현재 업계에 따르니까 1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휴대폰 그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대거 살포가 됐나 봐. 살포됐고
160만 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 S13 울트라가 30만 원 폰이 된 거야. 그 단기간에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30만 원가량 지급됐답니다. 갤럭시 S23 기본형 제품은 결국 뭐야? 빵원이네, 빵원. 빵원폰 됐다. 일부의 그 스팟 매장을 중심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은 20만 원 가량의 그 차비까지 얹어준대요. 다만 공시지원금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186일 동안은 요금제 변경 없이 고가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갤럭시 S23의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라요. 50만 원. 월 99,000원짜리 요금제 가입했는데 어이구 이거 비싼 요금제네. 출고가 115만 5천 원인 갤럭시 S23 기본형 제품에 공시지원금하고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의 15%의 추가 지원금을 합쳐도 실구매가는 50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이 빵원폰의 경우에는 58만 원의 보조금이 더 제공된 셈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조금대라는 스팟으로 발생하는데 이동통신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정책을 내리면은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입자를 모았다가 정책을 중단해서 다시 이제 재개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휴대폰 보조금 지급 액수를 규제하는 단말기 유통법 그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더라. 불법 보조금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입장이 현재 팽배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현 제도화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그 스팟 매장으로 고객들이 몰려가지고 차라리 그냥 단통법을 폐지하자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싸게 파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통신사의 제한된 마케팅 비용이 가입자 방어 목적으로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돼 가지고 다수의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참 골 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번에 삼성이 디자인 그 싱크탱크이자 한국 최초의 디자인 스쿨인 삼성 디자인 교육원 SADI 사디라고 하나? 하여튼 여기 2024년부터 신입생 채용을 중단을 한다고 하네요. 대신에 삼성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삼성 디자인 멤버십하고 각각 사디에 분산돼 있던 이 디자인 교육 역량을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삼성이 그 디자인 혁명을 이끌어온 삼성 아트 그 디자인 센터는 올해부터 이제 신입생 선발을 중단했고 1995년 3월 설립된 지 벌써 24년 만에 문을 닫는가 봐요. 사디는 한국이 그 디자인 불모지였던 1995년 우수 디자이너 양성은 삼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자산이 된다는 이건희 그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이 됐어요. 1896년 설립된 미국 뉴욕 사립미술대학인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비견할 만큼 국내외 디자인 업계에서 명성이 화려했는데 지난 30여간 그 졸업생 1600명 정도를 배출했고 국내 디자인 교육을 선도했었어요. 그 50년 역사 속에 세계 3대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만 100개가 넘고 단일 교육기관으로는 이례적인 기록이라 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국내 디자인 교육이 규모와 질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양질의 디자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지 사디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디 관계자는 전 국가적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대학들의 교육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다양한 그 대학 교육기관들이 활성화되는 등 디자인 교육 인프라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 디자인 교육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미래에 대한 방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삼성 그 디자인 멤버십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고요. 삼성 디자인 멤버십은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 다양한 장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의 기회, 그 디자인 연구하고 산업활동 그 통해 가지고 디자인 지식하고 실무 감각을 쌓아서 프로 디자이너로 성장하도록 돕는 채용 연계형 디자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멤버십에 선발된 학생은 디자인 전문가 교육, 삼성전자 디자이너들의 1대1 코칭, 그리고 디자인 산업 프로젝트 수행 기회 등이 제공되고요.
학생들은 멤버십 프로그램 수료 후에 면접을 거쳐서 삼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산업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우수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삼성 디자인 멤버십 선발 규모를 종전 연간 약 25명에서 한 4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것 같아요. 교육하고 실습 그 커리큘럼도 개선합니다. 전국의 대학들과의 디자인 분야 산학 협력을 통해 가지고 디자인 우수 인재 양성, 그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 같은데 연간 30건 수준이었던 디자인 관련 산학 과제를 30% 이상 늘려서 진행할 거라는 거죠. 사디는 디자인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을 높여서요, 국내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해가지고 설립 당시의 목적을 이뤄냈고요. 디자인 멤버십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삼성 및 국내 디자인 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사디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네. 하여튼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 코스피 상장사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8년 만에 벌써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았고, 이 반도체 혹한기의 실적이 크게 후퇴해서 그래요. 후퇴했기 때문이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자존심은 하반기에 참 찾지 않겠나, 하반기에나 그렇게 예상이 돼요. 23년 1, 4분기 결산 실적 분석자를 보면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 697조 3,774억 원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한 9.14예요. 그리고 지난 1, 4분기보다도 2.63% 정도 감소한 수치네요. 1분기, 1, 4분기 기준으로 유가증권 상장사 그 매출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10%를 밑돈 것은 거래소가 해당 수치를 집계한 2015년 이래 처음이고 2018년 1, 4분기 삼성전자 비중은 13.06%에 달한 바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감소한 탓인데 올해 1, 4분기 삼성의 매출은 63조 7,454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 줄었습니다.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반토막으로 줄었죠. 반토막.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은 오는 4, 4분기 본격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이 반도체 경기가 2, 4분기, 3, 4분기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분석이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금융정보치에 따르니까 4, 4분기 삼성전자 매출은 71조 3,557억으로 예상되고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수준입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5조 1,0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18.5%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요. 1위 업체의 강력한 공급 축소는 시장 전체의 구매 심리를 변화시키면서 3, 4분기부터 글로벌 디램 시장은 공급 부족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삼성의 그 실적은 2, 4분기를 바닥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2, 4분기. 2, 4분기 바닥이다. 이 부진한 성적표에도 주가는 시장이 들뜬 분위기를 이제 반영하는 모양새고요.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원 정도 올랐죠. 그래서 어제 68,500원. 일단 7만 전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장중에는 69,000원까지 올랐어요. 연중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올해 들어 삼성의 주가는 23.87% 올랐습니다. 떨어지기 바빴던 지난해와 달라진 모습인데 지난해 삼성은 78,300원에서 55,300원까지 29.3% 떨어졌어요. 이거 막 미친 줄 알았죠, 진짜. 이렇게 삼성의 강세를 만든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올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9조 한 1,4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전체 유가증권 코스닥 종목 중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총 순매수 금액과 비슷한 그런 규모를 갖고 있네요. 삼성의 그 외국인 지분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은 52.19% 정도 되고요. 그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해 9월 49.2%까지 떨어진 바 있었어요. 증권가는 삼성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 회복세도 가팔라질 것으로 본 거죠.
과거의 삼성전자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그 분기 이후에 이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재고 정점 시기인 2, 4분기가 이제 비중 확대 적기다. 2, 4분기. 지금 아니야. 지금이 이제 비중 확대 적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삼성의 주가가 그 저점이 이제 높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수급 안정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그 비중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쌀 때 먹으라니, 쌀 때. 어쩔 수 없어요. 그 단순한 거야. 근데 우리 항상 비쌀 때 사더라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그 신수종 사업으로 추진한 의료기기 사업이 합병, 분사, 뭐 사업 철수설에 또다시 골머리를 섞고 있다는데 삼성전자가 그 분사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은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사업부하고 그 자회사 삼성 메디슨 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극대화에 나설 것이다.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시너지 극대화. 아주 흥미롭네요.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그 디바이스 경험 부분 의료기기 사업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강동역 이스트 센트럴 타워 앞에서 임금 교섭 그 규탄 시위를 진행했죠. 그 후에 의료기기 사업부 인사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럽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하고 사업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그 의료기기 사업부 분사설 관련 면담을 가진 후에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그 앞선 면담에서 사측은 분사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올 1, 4분기 의료기기 사업 실적도 좋고 다들 올해 한번 잘해보자는 분위기다. 선을 그은 바 있다고 합니다. 노조 관계자도 최근에도 의료기기 사업부 인력이 타부서로 인력 재배치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 면담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고 이건희 선대장이 2010년 5개 신수종 사업, 그 태양광 자동차용 배터리, LED,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이렇게 그 중에 하나로 점 찍으면서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그룹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2009년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사업 진출을 위해서 그 신설한 HME 사업팀을 2011년 의료기기 사업팀으로 재편했고요. 2012년 의료기기 사업부로 격상시킵니다. 또 삼성은 2011년 초음파 검사기기 업체인 메디스를 인수해가지고 현재 지분 68.4% 정도 보유하고 있네요.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벽은 높습니다. 근데 그 엑스레이나 그 CT기기 등 진단 장비를 생산하는 그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부는 조단위 배출이 발생하는 바이오 그 분야와는 달리 시장 규모가 작아요. 또 극단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의 노하우를 축적한 그 뭐 필립스, 이런 지멘스 등 경쟁 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답니다. 삼성은 그래서 의료기기 사업부의 매출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았는데 지난해 사업부 분별 초과이익 성과급 지급률이 7%로 생활가전 사업부와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렇게 합니다. 거의 꼴찌라는 거지 뭐. 이 같은 부진으로 의료기기 사업부는 수년째 합병, 분사, 뭐 사업 철수들이 떠들고 있는데 삼성은 2015년 2월에 공시를 통해서 삼성 메디슨과의 합병 또는 의료기기 사업부 분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고 2017년에도 의료기기 사업부가 소비자 가전 부분 하나에서 전사조직으로 독립되면서 분할 합병설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사업부하고 삼성 메디슨 간 합병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협업은 강화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의료기기 사업부장이 삼성 메디슨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김용관 대표란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의료기기 사업부장하고 삼성 메디슨 대표를 겸임 중인데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두 조직이 삼성 헬스케어라는 단일 브랜드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도 분할 합병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면서도 다만 의료기기 사업부가 삼성전자하고 삼성 메디슨과의 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 위주로 선택과 그 집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한편 삼성 메디슨은 인수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하루 시작하길 바랍니다.